안녕하세요. 숙박쟁이입니다. 오늘은 모텔업에 관심이 있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짧게나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모텔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 경험을 토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모텔은 어떤 직종이 있으며, 그리고 직위나 직책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텔은 크게 세 가지 직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당번, 그리고 캐셔, 그리고 룸메이드, 뭐 청소팀이 있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채용되는 것이 아무래도 당번이나 캐셔가 있습니다. 뭐 당번은 뭐 발레 파킹이나, 그리고 객실 점검 및 유지 보수 여러 가지를 맡을 수 있고요. 캐셔는 아무래도 프론트 업무, 주된 업무가 프론트 업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선 모텔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호텔업이라는 사이트를 아셔야 돼요. 이 호텔업이라는 사이트가 뭐냐면은 야놀자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모텔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까 직위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뭐 직위나 이제 직급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모텔마다 뭐 부르는 기준이나 나누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보통 모텔은 격일제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직급이나 이런 직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모텔마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가장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직종 당번과 캐셔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을 얘기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당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일단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스펙이라던가 그런 거는 요구하지 않고요. 다만 경력사항은 요구가 됩니다. 경력이 있어야 서울권에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서울권 모텔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경력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력이 없는 분들은 지방이나 지방권의 모텔에서 경력을 쌓고 서울권으로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당번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에도 계속 얘기를 할 테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앞으로도 다음 장점에서도 얘기를 드릴 예정이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적 임금이 높습니다. 급여가 높아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중견기업이나 뭐 대기업 과장급 정도의 급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급여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메이저 호텔과 비교해도 모텔이 더 급여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무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복지는 어떤 직장 상사의 괴롭힘, 그리고 갈굼, 뭐 이런 게 없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텔이 이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근무를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격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대 근무기 때문에 많아야 한 명, 그리고 두 명 이렇게 함께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상사나 동료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뭐 모텔마다 다르겠지만 가끔은 뭐 기존에 있던 직원이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으로 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고 인건비가 늘어남에 있어서 근무 환경이라던가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예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점을 얘기해 볼 텐데요. 단점으로는 우선 첫 번째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대 근무이고 격일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휴게 시간이 있다고 해도 피로도는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무 환경이 외롭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무가 혼자 아니면 둘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홀로 좀 외로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텔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식이 좋지가 않다는 게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뭐 사회적 인지도나 뭐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선, 인식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로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메이저 호텔보다 급여도 높고 그리고 환경도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점, 뭐 가장 중요한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 부를 쌓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할 테고 저는 이게 단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낮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거는 모든 서비스업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른 업종보다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업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진상 손님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 뭐 하지만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당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캐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당번과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굳이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급여가 당번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의 강도나 업무량으로 봤을 때 당번이 더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힘들다기보다도 업무량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실 때 드릴 수 있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모텔마다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모텔 사장님들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성실함이나 책임감 이런 걸 더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자보다는 기혼자를 더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혼자보다는 결혼을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혼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면접을 볼 때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장해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담백하게 자신이 했던 경력에 있어서 담백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이나 뭐 이런 뭐 나는 이런 것도 해봤고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과장된 어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해보면 어차피 다 알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텔 직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요. 당번 캐셔에 대해서 장점, 단점도 얘기를 해 보았고, 그리고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얘기를 드렸고요. 제 생각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모텔업에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